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번 이제 2021년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2년 전쯤에 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2년 전 제 유튜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파트를 빨리 장만해서 경제적 자립을 빨리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2년 전에 제 그 유튜브를 보고 만약에 아파트를 구하셨다면 지금 2년이 이제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대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사는 게 늦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혹은 제 삶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여러분의 선택이 저처럼, 저는 이제 막 저질렀잖아요. 저질러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립을,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막 이렇게 구속되거나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거나 하는 상황이 조금 이제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2년 전에 저는 저질렀고, 또 혹시 지금 무주택자라면 2년 전에도 제 얘기 듣고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기억나는 게, 여러분, 명절이 지나면 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혼율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또 오를 거냐? 저는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그 다음에 여기 백송마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겁니다. 추석 딱 지나자마자, 이번 2021년 연휴 딱 지나자마자 전세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전세제도가 있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세를 끼고 아파트에 소위 갭투를 해두면 외국 선진국보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랐으니까, 같은 선진국인데 집을 장만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꿈도 못 꿔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이 다 막혔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이. 그러면 전세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세 끼고 누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사면 충분히 내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이 냅니까? 안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은행권에서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뭐 4금융권이든 어쨌든 돈을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를 이용해서? 전세를 이용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전세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다행히 전세제도로 인해서 우리는 겨우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좋은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냐는 거죠. 이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면 이제 2년 뒤에, 제가 또 이런 유사한 2년 뒤에 22년, 23년도에 가서 그때 또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때 2년 전에 선진국 여러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있으니까 전세를 끼고 갭투를 해두면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 2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또 이제 제가 또 헛소리를 하겠죠. 그러면 2년 전에 혹은 1년 전 추석만이라도 여러분이 투자를 했더라면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죠. 저처럼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큼
저는 아파트도 직장이라고 계속 누차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버는 그 연봉만큼 아파트 30평대는 이 서울 경기권은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괜찮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 투자를 해두면 내가 근로소득 하는 것만큼 아파트가 나한테 장기적으로 사업소득을 안겨주니까, 자산소득을 안겨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직장이 8개, 8개나 있습니다. 그죠? 부동산에 투자한 그 6개랑 제가 9개다. 유튜브 방송 2개랑 그 다음에 진짜 근무한 이 한성부동산 있잖아요. 한성부동산에서 그냥 근로소득하는 거, 한성부동산에서 근로소득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 직장이 9개인 거죠. 그 9개 직장에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2년 뒤, 1년 뒤 한가위 때 또 고민하고 막 이러지 말고,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 6개 중에서 2개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 사단지 37평이 5억에 샀는데 지금 8억 5천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죠? 5억에 샀는데 8억 5천 정도 됐고, 또 여기 5단지 32평이 4억 5천에 샀는데 지금 7억 5천이 됐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저처럼 이런 결정을 여러분께서 2년 전 한가위 때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지행합일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도 제발 많이 늘어나서 저처럼 막 돈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그냥,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2021년 이제 추석, 이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덜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가위만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가끔 어떤 갈등 상황이 나오는 요인도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갈등의 어떤 심원적인, 근원적인 갈등의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돈이 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간혹. 그게 이익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노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행복이 앞문으로 들어오다가 멈칫거리다 뒷문으로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행복을 다 지켜줄 수는 없지만 뒷문으로 나가는 그 행복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불행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생겨나는 그 불행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돈 때문에 갈등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진국이 되었고, 또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잘 활용해서 소위 갭투를 해서, 사실 지금 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갭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추석 끝나게 되면 갭투장이 다시 확 열릴 것 같습니다. 왜?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아놓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거든요. 월세냐, 매매냐. 그럼 여러분, 월세를 살겠습니까? 열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수해서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생각하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고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 소위 영끌을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거는 계속 전세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사의 어떤 번거로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빨리 내 집장만 하는 게 내가 보다 안정적인,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번 2021년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제발 괜찮은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 더 늘어나서 매년 연봉이 상승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또 풍요로운 활기찬 행복한 2021년 한가위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송편도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그 넷플릭스 1등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과 아파트 투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그 공통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잘 유념했다가 여러분도 지금 21년 하반기 이제 시장이 특히 4분기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인도를 제외하고, 인도는 2위라고 하던데 인도를 제외하고 거의 전 세계에서 1위를 찍고 있는 오징어 게임과 아파트 투자와의 공통점이 뭐냐? 그거는 최종 1등만 한 명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손에 땀을 쥐고 이제 저도 시청한 기억이 있는데, 실제 아파트 투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투자에도 1등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부인데 이제 32평 아파트 투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분만 시간이 돼서 오셨다가 이제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상의를 한 뒤에 내일 와서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에서 그냥 네이버에 떠 있는 그 물건 내용을 보고 그냥 100만 원을 송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동의하는 게, 아파트가 뭐 바퀴가 달려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층, 동, 향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전세를 주게 되면 뭐 내부 수리를 해서 전세를 놓겠다라는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처음에 뭐 딱지치기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까지 가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최종 승자 한 명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456억인가 뭐 쟁취하게 되는데, 그건 뭐 드라마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아파트를 그 100만 원 투자한, 지방에서 아파트 물건을 보지도 않고 투자한 그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된 거죠. 실제 그 사람이 지금 뭐 그때 선에서, 그때 투자 선에서 4억 5천 선이었으니까, 여기 5단지 32평이 4억 5천이었는데 지금 7억 5천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죠. 물론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이제 4분기 21년 4분기 동향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전혀 거의 투자자로 몰려올 수도 없을 뿐더러 몰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실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20, 30대가 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는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뭐 이생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겠죠.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정말 무리를 해서 아빠 찬스를 쓰든 엄마 찬스를 쓰든 어쨌든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사람과, 또는 서울 쪽에서 살다가 전세가가 너무 이제 가파르게 치솟다 보니까 거기서 밀려난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사 다니는 거 이제 지친 거죠, 전세 살기에. 그래서 서울의 전세 살 비용이면 여기 일산 백마마을에 와서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으니까 실거주자, 실수요자만 와서 이제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지금 거의 거래 절벽인 상태가 맞습니다. 거래는 절벽이지만
최고가를 계속 경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2021년도 하반기에 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시장이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매매가가 올라가거나 뭐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은 뭐 너무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서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는 아주 이상한 상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작년보다도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지금 이 일산 백마마을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다행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OECD 보니까 거의 최하위던데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주거 비용이 전세 제도 때문에 굉장히 적은 거에 해당돼요. 뭐 월세 내는 외국 그 어느 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세를 내더라고요. 매주 주급을 받아서 매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를 내듯이 그 얼마나 매주 신경 그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거의 무주택자들이고 월세 살던 사람들입니다.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투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투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도 투자하고 싶은 물건이 정말 많거든요. 최근에 그 3단지 같은 경우에 31평이 7억 2천짜리가 이번 주에도 있더라고요. 그 이번 주 뭐 나가겠죠, 그죠? 곧 7억 2천이면 거의 뭐 급매물이라고 봐도 저는 뭐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이버에도 올라와 있던데 그건 뭐 주인이 그만큼 뭐 사정이 급하겠죠, 그죠? 그래서 7억 2천까지 내놓은 것 같은데 1층도 아니던데 7억 2천까지 떨어진 물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물건을 지금 무주택자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한단 말입니다. 지금 전세 이제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전세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월세하고 매매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월세하고 매매 중에 어느 쪽 시장이 움직일까요? 매매 쪽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 이사철하고 겹쳐서 이제 겨울방학 수요가 또 있거든요. 막 다음 학기를 대비해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여긴 또 사교육 학군이 뭐 공교육 학군이 정말 좋은 도시이다 보니까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몰려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또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찌라시에 불과하지만 양도세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 이건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선 전에 만약 양도세를 완화해 주면 그것만큼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리 찰 수도 없겠죠. 그죠? 만약에 양도세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면 뭐 20-30% 완화해 준다고 해도 매물이 막 이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건 절호의 찬스죠. 왜?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정체될 가능성이 이제 막 쏟아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정체되거나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대부분 뭐 8, 90%는 올라갈 때 사니까 떨어질 때 사는 사람은 정말 간큰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아파트를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징어 게임과 지금 계속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명만 살아남듯이 아파트 투자 물건을 잡는 것도 최종적으로 그냥 100만 원 그냥 선 계약금을 쏜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몇 번을 와서 이거 뭐 외부 샤시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계약금 선 계약금 100만 원을 쏜 사람이 그 아파트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사례로 들었던 그 4억 5천에 그냥 100만 원 쏜 사람이 지금 7억 5천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성부동산이 뭐 지금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에서 계속 1위를 찍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2년 전에 딱 2년 전에 이맘때쯤에 막 그 거래 투자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투자자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보고 막 지방에서도 막
해외에서도 전화를 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굉장히 바빴던 2년 전에 딱 이맘때쯤입니다. 그러면 이제 2년이 지나면 그때 21년도 하반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변할 것이다라는 추세로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파트를 샀더라면 하는 사람이 이제 생기겠죠. 2년 뒤에요. 제가 2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부자의 기준은 뭐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고 싶을 때 시켜 먹는, 뭐 부자가 돈이 정말 뭐 수백억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말이 되고 있는 뭐 50억 퇴직금을 받니 안 받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50억이 뭐 상위 뭐 1%, 0. 몇 프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았으니까 그건 뭐 남의 나라 얘기고,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피자를 먹고 싶을 때, 치킨을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 그 주인공이 정말 나락에 빠져서 전전하잖아요. 특히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주인공이 경마를 해서 땄단 말이에요. 그 복승식인가? 뭐 두 마리의 말을 1등에 상관없이 이제 맞추면 그 사람이 400만 원인가 뭐 땄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따잖아요. 그러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노름, 합법적인 노름이에요. 그건 정말 정부에서는 이거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는지 하면 안 되는데,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그 노름 중독이라는 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몰핀하고 비슷한 거죠. 마약하고 마약 중독하고 그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한테 원수가 있으면 경마장 가서 몇 번 자금을 대주면 그 사람은 끝도 없이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아파트 다 팔아먹고 차 다 팔아먹고 끝도 없이 온 가족이 나락으로 빠져든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노름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게임 중에 뭐 구슬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노름이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렸을 때 구슬을 많이 땄던 기억이 있는데, 뭐 홀짝을 한다던가 하여간 구슬치기의 여러 가지 게임의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 줄다리기라던가 딱지치기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뭐 구슬치기,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정말 우리가 즐겼던 그 전통놀이에 해당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끔찍한 1등만 살아남는 456명 중에서 1등만 살아남는 극단적인 어떤 폐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 적용되면 아파트 투자한 사람 그 100만 원을 선계약금을 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양분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면 그냥 쏜 사람, 계약금을 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지금 계속 19년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돼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뭐 대부분 사람 심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현실에서 오징어 게임에 해당되는 이 아파트 투자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100만 원을 계약금을 쏘는, 뭐 그게 200만 원으로 다시 돌려주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은 좀 위험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유가 되면 좀 더 많은 한 500만 원 정도 계약금으로 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300명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계속 그 전세로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갭 투이지만 전세 끼고 사두는 사람과는 천진차이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더 갈등하겠습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갈등할 소지가 더 많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욕망의 그
그 1차적인 원인이 돈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밑바닥 사는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 몇백억 하는 그 돈 때문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비극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1위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 기저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오징어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100만원, 500만원 계약금으로 쏘는 방법이 가장 저는 현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계속 아파트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승론자라는 취지로 저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자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경제적 그 정도는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빗대어서 과연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투자 이 시장에서 4분기도 2021년 이 하반기, 4분기 특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창릉 입주 때까지. 그게 28년 이내에는 창릉 입주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지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31평 3단지 100만마을 3단지 31평 아직 7억 2천 물건이 급매물이 있으니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알아보셔도 충분히 잘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창한 가을, 이제 천고마비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 붙이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그런 늦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이 화면이 2020년 6월 달에 일산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올린 건데, 사실 일산 시작은 2020년 6월이 아니라 2019년 10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유튜브를 2편 올려드렸더라고요. 죄송해요. 시장이 원체 관망장이기도 했고, 그렇기도 한데,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나면 어떨 것 같냐고 문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냥 제가 알겠어요. 사실 저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신뢰해 주시고 물어보시니까 전화로 제가 답변 드리다가 한번 올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갖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제 최근에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이제 총량제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저도 속이 상해요. 대출 모르겠어요. 대출 총량제라는 것들이 대출을 얼만큼 금액을 정해놓고 늘 예년에도 연말이 되면 한도가 다 이제 소진이 돼서 잠깐 또 멈췄다가 다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전세금이 2배가 되지 않았나요? 매매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수로는 작게, 금액으로는 다 이미 찾겠지만 건수로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전세 그냥 계속 5%로 갱신하신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이 상황이 내년 이제 8월부터 다시 플러스 2를 갱신권을 쓰신 분한테 전세금 2배로 이제 그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올렸던 유튜브 채널 전부 30편인데요. 보니까 2019년 10월 말에 조정 해제가 언제 될 것인지 시작으로 해서 일산 투자 어디에 해야 될까? 2019년 11월 초에 말씀드렸고, 학원과 비교해드린 것도 2019년 12월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거, 그다음에 2020년 6월에 일산 매매 동향 올리면서 부동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일산 시작이다 이렇게 올렸던 거 있고, 김포파주 규제했었던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오늘은 다시 전반적으로 제가 일산의 큰 지도를 펼쳐놨어요. 큰 지도를 펼치고 지나간 것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일 수 있는데 그냥 짧은 요약을 한번 다시 보내드리고 싶어서 지도를 펼쳤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경의중앙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투자의 숏텀으로 보시면 짧은 투자인 경우에 뭐 내가 2년으로 할지 뭐 4년으로 할지 투자를 10년으로 하실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경의중앙선 라인이 이렇게 능곡을 지나서 이제 건너서 김포공항으로 가죠. 여기가 그 서해선이 들어오는 경의중앙선이죠. 그럼 얘가 지금 국토보고 시자료에 보면 2023년 1월까지라고 했으니까 가장 숏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의중앙선 라인을 보시는 거예요. 경의중앙선 라인에 일산 일기 신도시 계획으로 들어온 분당, 평촌, 일산 이때 들어온 일기 신도시가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그 일기 신도시 기준으로 경의중앙선을 보면 백마역하고 일산역 앞에 붙어 있는 백마마을과 후곡마을을 집중해서 투자하신 게 숏텀 투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얼마큼일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좋은 이슈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GTX가 있죠. GTX가 연신내 쪽으로 해서 대곡을 거쳐서 킨텍스로 해서 운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서해선에서 개통돼서 우리가 김포공항을 가서 서해선에 그 김포공항이 연결되는 노선은 우리가 여기서 바로 김포공항을 가서 김포공항에서 5호선, 9호선 직행을 환승하면 여의도가 20분, 마곡이 10분대, 그러니까 20분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의도가 30분대, 40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노선인 거예요. 지하철 노선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일산에 있었던 이 3호선 노선이 사실은 굉장히 연신내를 돌아가서, 강남으로 가니까 그걸 타고, 일산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5호선이 들어오는 걸로 마곡이나 여의도나 이런 금융 허브나 뭐 이런 IT가 또 왕성해지는 그 마곡이나 서울역 쪽으로 가는 노선이면 굉장히 좋은 노선이에요. 그 숏텀. 그 다음에 GTX는 2023년 12월이라고 했지만 2023년 12월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최근에 발표된 테크노밸리 올해 착공한다는 이야기에 보면 2026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26년 정도 즈음에 GTX도 개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텀을 예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첫 번째가 경의중앙선의 서해선, 두 번째가 킨텍스가 완공되는 그 시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마 일기 일산 신도시 계획으로 들어온 이 일산이 3호선 기준으로 이렇게 입주가 쭉 차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올 곳이 3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도 GTX 개통 즈음이 되면 훨씬 더 가시화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GTX 즈음까지 내가 투자를 해야 할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까지 좀 더 롱텀으로 가야 할지, 지금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가 그때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그 서구의 인천 2호선이 이렇게 김포에서 킨텍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은 지금 이거를 화두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언제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뭐 이거 일산에 리모델링 되니까 집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은 조금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나 상승률을 보면 일산 동구, 서구, 뭐 덕양구가 늘 손가락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중심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킨텍스 여기 신규 택지 지역 여기가 일산 동구랑 서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서구, 동구 해가지고 신규 택지 가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이나 지축이나 이런 신규 택지의 가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평당가가 같이 노출되는 거고, 거래량이 같이 노출되는 거라고 약간 볼 수 있어요. 일산은 그리고 학원가는 사실 금방 만들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일산은 사실 이 본 일산 안에는 가운데 그 정발산을 기준으로 여기 동구와 서구가 있어요. 그런데 동구의 학원가는 여기가 동구 학원가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구의 학원가예요.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지금 학원들의 분위기 추세도 대형 학원은 지금 거의 없고 중소형 학원들이고, 지금 요즘 뭐 코로나 상황에서 학원을 잘 버티고 계신 원장님, 선생님들한테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가운데 토막에 있는 강촌 마을이 동구에서는 그 정발 초중으로 선호 학군 수요 지역이고요. 여기 서구는 여기 오마초중 이쪽이 지금 학군 수요 지역이에요. 초기에는 뭐 3호선 기준으로 말씀드렸다시피 3호선 기준으로 여기랑 주염역이랑 마두역 쪽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지금 최근 경의중앙선 라인으로 투자가 많이 붙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킨텍스 주변 지역으로 여기가 또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많이 손님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물건들이 전체적으로 물건이 뭐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물건의 뭐 우리가 동향층, 라인 안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집을 찾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요. 물건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산이 뭐 동구가 좋다, 서구가 좋다, 덕양구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그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선점하는 지역들이 조금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2019년 그 초기에 시작된 건 여기고요. 킨텍스 지역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킨텍스의 신규 택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부담이 크고, 구축과 신축이 일단 가격에 차이가 있고, 구축에서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원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신축은 너무 많이 가격이 비싸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시면 동구 쪽이 조금 밀도가 좀 적고, 서구는 밀도가 조금 높아요. 그 다음 구일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밀도가 조금 높고, 그 다음 여기 뭐 서울에서 들어온다라고 치면 동구를 지나서 서구로 가시는 분들이나 탄현 중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동구 초입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자차로도 한 15분 정도 더 걸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서구의 여기 일산역 근처에는 작은 평형이 그래도 좀 꽤 있는데, 동구의 백마마을 쪽은 대형 평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가 퍼센테이지로 한 58%가 넘는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초중에 근거리 배정으로 학구는 가운데 토막을 아까 동구나 서구나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 학군으로는 지금 동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들, 서구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들 3개를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군으로는 동구가 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구 쪽에 킨텍스를 메인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곡역을 메인으로 보시는 분이 계세요. 대곡역이 개발이 되려면 여기 사실 조감도상으로는 서구의 킨텍스가 뭐
라이브시티나 한류월드나 테크노밸리 해가지고 이제 조감도들 다 나와 있고, 여기에 그 대곡 역세권도 조감도는 다 나와 있지만, 이게 대곡 역세권이 개발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정말 앞장서서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대곡 역세권을 기준으로 일산을 보자면 일단 동구가 일단 선호가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평수가 큰 것들이 많고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구 쪽에 킨텍스를 보시는 분들은 또 여기 서구 킨텍스의 밀집 지역을 1군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걸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냥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곡역 기준으로 지금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제가 PPT 만들어 봤는데요. 대곡역은 사실은 6개 노선이 환승되는 GTX-A의 거대 환승역이죠. 삼청이 그렇고 청량리가 그렇듯이 GTX-A의 거대 환승역인데 지금 GTX-A가 공사 중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서울역이나 삼성을 바로 이제 단시간에 갈 수 있고, 서해선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던 소사선 쇼텀으로 보시는 분들의 서해선이 김포공항에 가면 우리가 마곡이나 여의도 환승해서 가실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3호선,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은 사실 노선 굉장히 좋아요. 서울역이나 DMC로 가시는 분들은 자차로 가는 거의 노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엔 지금 급행도 많이 있어서 경의중앙선 노선이 참 좋은 노선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외선을 비롯해서 고양선, 이게 지금 새로 발표돼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산에 관한 전반적인 브리핑 간단히 해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의중앙선 라인으로 짧은 투자인지, 그 다음 GTX 개통까지 보는 그 다음 투자 시점을 잡아야 할지, 그 다음 신도시 계획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온 다음에 매도 타임을 잡아야 할지, 그리고 3기 뭐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그게 세금으로도 부동산이 잡히는 게 안 되고, 금리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를 써도 지금 시장을 잡지 못하는 걸 보면 3기 신도시 입주 때가 되면 부동산은 분명히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집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3기 신도시에 이제 입주가 과연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 사전 청약을 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여러분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저도 하지만 상승론자 유튜브만 너무 보셨다가 영끌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이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락론자 유튜브로 열심히 보시다가 집을 팔아서 속상해서 마음에 병이 생기신 분도 계시겠지만 각자가 공부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리더라도 조금 후회가 덜 하실 것 같고요. 일산만 놓고 보자면 어쨌거나 아직 서해선이 공사가 많이 진척됐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이 아직 안 된 거고, GTX-A도 아직 개통이 안 된 거고, 30년 연한을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다만 서해선 같은 경우엔 교통이 해결되는 거고요. GTX-A가 개통이 되는 시점이 되면 교통 플러스 일자리까지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좋은 호재들이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일산은 지금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